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TML5의 첫 시간인 개요 시간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HTML5라고 하는 그런 태그에 대한 영역은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변화를 가져왔던 그런 태그에 대한 형식들인데요. 자, 일단 개발자들 자체에서도 지금 변화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저희가 이제 수업하는 영역인 코딩단, 그러니까 이제 프론트단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퍼블리셔나 웹 디자이너에게도 HTML이라는 이런 체계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차세대의 언어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바로 HTML5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자, 모바일 작성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다른 그 HTML에 대한 형식들을 쓰지 않고도 기본적인 HTML5의 형식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비디오와 같은 그런 요소들을 작성을 할 때도 다른 외부의 그 웹 브라우저의 ActiveX를 활용한 형식들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브라우저에 내장된 형식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ActiveX를 걷어냄으로써 웹 접근성과 그리고 표준화에 커다란 어떤 혁명적인 부분들이 HTML5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지금 만들어진 그 여러 가지 체계 속에서도 지금 브라우저에서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기술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활용 단계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들만 수업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HTML5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와 그리고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간단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러프 타임라인 오브 웹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별로 만들어진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991년에 HTML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1997년에 HTML4 그리고 2000년에는 XHTML 1.0 단계 그리고 2009년도에는 HTML5가 이렇게 나오게 됐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이제 통합적인 형식의 HTML 형식들을 취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에서 만들어 놓은 결과가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계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갖고 갔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HTML 4단계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단계들이 현재의 HTML 단계에서 CSS를 분리하면서 실제로 스타일에 대한 어떤 체계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자, 해당하는 XHTML이라고 하는 영역들은 해당하는 HTML4에 대한 단계에서 좀 더 확장성을 추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자, 근데 이제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액티브엑스에 의존했다라는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액티브엑스에 의존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웹 기술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표준화 정책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그 인터랙션한 그런 화면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부에 대한 이런 액티브엑스와 플러그인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서버에 대한 부하를 이렇게 줄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액티브엑스와 플러그인스를 제거하는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것들이 HTML5의 역할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HTML5는 단순한 HTML을 전달하는 골격 코드라고 보기에는 그런 시점에서 시작하지 않았고요.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런 역할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자,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역할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런 역할들은 저희가 보게 되면 그 간단하게 뭐 HTML 상에서 워드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아니면
포토샵과 같은 편집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HTML5의 태그 안에 내장된 부분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지금 개발 단계에 있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표준화되고 상용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갖춰볼 생각인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런 HTML에 대한 기본적인 영역들은 자,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HTML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기본적으로 HTML이라고 하는 용어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요. 기본적으로 열고 닫고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자, 인터넷 기반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게 됐고요. 자, 이전까지는 그런 말들이 없었는데, 자, 웹 표준이란 말이 등장하게 되면서 자, 여러 가지의 브라우저들에 대한 공통적인 이런 표준이라는 것들이 HTML 상에서 이제 화두에 오르게 됐죠.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다 보니까 자, 결국에는 이제 HTML5라는 최종적인 버전이 등장하게 됐는데요. 자, 이전 버전인 XHTML, 그러니까 이제 확장 형식을 가지고 있는 자, XHTML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인 독타입에 대한 문서 구조가 다음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서들은 저희가 만들어 봤을 때 해당하는 구조들이 문서 구조 상에서 이렇게 문서에 대한 시작 부분이 독타입에 대한 구조들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엄격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태그를 소문자로 이렇게 써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 속성에 대해서는 무조건 쌍따옴표를 묶는 등의 이런 수정 작업들이 필요하게 됐죠. 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됐는데 자,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체적인 규정이 굉장히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트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구조에 대해서 자, 지금 해당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XHTML이 이렇게 역할을 했던 것들은 해당하는 HTML 골격 구조와 그리고 CSS에 대한 내용들을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골격과 그리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분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CSS 부분만 수정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런 장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이런 외부에 대한 이런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은 자체적인 체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XHTML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플래시 기술 같은 것들 아니면 실버라이트 아니면 써넷 자바 FX 이런 비표준화 기술들을 이렇게 쓰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 대한 이런 액티브엑스를 걷어내지 못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런 단체들에 의해서 HTML5는 이런 단체들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탑재의 형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죠. 자, 일단 이제 이런 것들은 HTML5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강조되는 부분들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테크놀로지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자, 웹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서 정보 양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은 서버의 과부하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프론트 단에서 자바스크립트나 jQuery 이런 것들로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HTML5라고 하는 거고요. 자, HTML5의 특징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몇 가지로 분리를 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HTML 문서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태그에 대한 형식 자체에서도 이건 이제 개발에 대한 영역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표현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태그에 대한 사용이 아닌 태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태그에 대한 의미로서 전달하기 때문에 보다 더 유지보수가 쉬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영역에 따른 구분이 더 명확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해당하는 영역들은 여러 가지의 ActiveX를 걷어내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의 버전에 대한 이런 분별력 있는 처리들 때문에 다양한 브라우저에 대해서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보이게 돼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사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일단은 HTML5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꺼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일단 체계적으로 모든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이제 안정화가 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HTML5로 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이전 브라우저에 대해서, 특히 IE 브라우저가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해결하기 위한 스크립트 처리라든지, 아니면 뭐 아티클 캠퍼스 태그 같은 이런 것들, 태그들이 구현되는 이런 스크립트에 대한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HTML5에 도입된 새로운 그런 기술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도입된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새로운 태그들에 대한 등장들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div, 그러니까 이제 디바이드 태그를 사용해서 영역들을 컨텐츠별로 분리하는 데에는 id와 클래스를 이렇게 사용해 줬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기사글에 대해서는 아티클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푸터는 하단 영역, 헤더는 상단 영역, 내부는 메뉴 영역, 섹션은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내용 구분들, 이런 것들로 지금 새로운 태그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폼 컨트롤에 대해서는 캘린더, 데이트, 그 다음에 타임, 이메일, URL, 서치와 같은 새로운 폼 컨트롤이 등장해서요, 폼 요소가 등장을 한 거죠. 자,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관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자바스크립트로 컨트롤 될 수 있는 캠퍼스 태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액티브엑스를 걷어내고서도 이렇게 비디오나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재생 태그들이 등장을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버의 부하를 덜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이렇게 로컬 저장소에 대한 이런 나은 방법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쿠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HTML5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HTML5에 대한 디자인 원칙, 그러니까 이제 개발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몇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호환성에 있습니다. 호환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전 버전에 제작한 컨텐츠도 제작이 가능, 그러니까 보이는데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전에 제작한 브라우저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하게 저희가 스크립트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재사용 부분에서도 이렇게 각각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는 어떤 고유의 기능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크롬에서 썼던 이벤트들, IE에서 썼던 이벤트들, IE7에서 썼던 이벤트들, 이런 것들, IE9에서 썼던 이벤트들, 이벤트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호환성이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태그의 사용법을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HTML5는 새로운 언어를 구현하는 게 아니고요. HTML을 보다 사용하기 쉽도록 재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자신의 브라우저가 얼마나 이제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지, HTML5의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해당 브라우저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되시는데요. 한번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브라우저로 한번 들어가서 저는 이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로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해당 URL을 이렇게 검색해서 HTML5 테스트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현재 브라우저가 지금 얼마나 HTML5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how well does your browser support HTML5? 그러니까
HTML5 브라우저를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자, 443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555포인트 중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당신의 브라우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브라우저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지금 버전이, 자, 파이어폭스 이렇게 버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OS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요소들 어떤 것들이 지원되고 어떤 것들이 지원되지 않는 건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파싱 룰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건 이제 브라우저에서 체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엘리먼트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폼에 대한 형식들 나와 있고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통과가 되죠. 자, 지금처럼 쭉 내려가 보시면 인풋에 대한 것들, 자, 보시면 자, 노후되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게임패드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죠. 게임패드 컨트롤은 지원되지 않고요. 쭉 내려보시면 자, CSS 셀렉터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편집 영역에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비디오 한번 볼까요? 비디오 보시면 DRM 서포트 요거 안 되고요. 미디어 소스 익스텐션 요거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데, 자, 다른 브라우저 한번 볼게요. 다른 브라우저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브라우저의 지금 현 상황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스코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올 브라우저 스코어 한번 볼게요. 타블릿 형식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컴페어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그 픽토그램으로 보여지는 부분들도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그 해당하는 브라우저에 대한 이렇게 영역들이 체크되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뭐 크롬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지원한다. 크롬은 이제 503 정도 지원한다는 거죠. 555에서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처럼 지금 현재 브라우저에 대한 상황들을 잠깐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아래 주소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크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렇게 점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말기별로 데스크탑 크롬이나 태블릿, 안드로이드, 모바일용 이런 것들 이렇게 지원 현황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아까 전에 보셨던 이런 지원 현황들은 옛날 사이트에 지금 스크린샷이 되는데요.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브라우저에 대한 상황들, 그리고 브라우저 통계들, 현재 브라우저에서 지원되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결과적으로 자, HTML5는 몇 가지에 대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여지까지의 그 혼재된 형식에 대한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마크업에 대한 변화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마크업들 이런 것들 나오게 되고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도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모바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런 플래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체적인 스크립트인 자바스크립트나 프론트단의 스크립트들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물로는 간단하게 웹 문서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사용자들이 워드 문서를 저작해서 저장을 하는 것처럼, 아니면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아니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웹사이트에서 앱이 아닌 웹의 형식에서 취할 수 있다. 또 다른 액티브엑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지금 관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이전 브라우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7번 영역을 보시게 되면 하이 브라우저에서 HTML5 표현되게 하기, 이 호환성 부분이 되는데요. 웹사양에서 사용하실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스크립트 처리를 통해서 i 브라우저로 이렇게 처리가 되게 만들어 놓고 있죠. 구글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HTML을 이해하는 간단한 시간들을 가져보게 됐는데요. 자, 본인들의 사이트에서 이렇게 HTML5 테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어떤 지금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고요. 자,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IE가 되겠죠. 그죠? IE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자, IE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시면 한번 볼게요. i7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율이 27이죠. 그죠? i8 한번 볼까요? i8은 43점, i9는 129점, i10은 그래도 많이 높아졌죠. 336점인데요. 크롬은 지금처럼 이제 499점이고요. 제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폭스니까 447점.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IE보다는 i10보다 훨씬 더 파이어폭스 브라우저가 높죠. 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HTML5 개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코드를 만들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